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뀌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속이 쓰려요. 3월 9일 오후 11시 이재명 당선! 두 분 연기를 너무 잘. 부르자 우렁차게 도민의 노래 빛내자 우리 경북 대하대 자랑. 제가 이 가사에 나오는 대로 자랑스러운 경북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슬로건 붙여놓고 다니죠? 이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제가 할 말을 지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상징, 공정과 상식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양쪽에 계시니까 제가 오랜만에 도리도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실 전문가 패널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김효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내일이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후보들 입장에선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일 겁니다. 24시간이 모자라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빡빡한 유세 일정 소화 중인 후보들 모습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야 될 이 나라를 과연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남의 뒤나 열심히 파는 이런 과거로 퇴행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단 맞습니다. 절단 납니다. 예? 그래서 유능한 그리고 바른 열정을 가진 미래를 내다보는 정말 파도만 보고도 바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진다. 나라가 발전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민주당 정권의 각종 부정부패가 다 은폐되고 묻히는 거 보셨죠? 이게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들의 지지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을 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하라면 하라 이겁니다.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 바로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윤 후보를 향해서 무능하고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능한 리더, 본인은 유능한 리더다 이렇게 강조했네요. 저는 상투적으로 이거를 민주당 관계자께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직국계 국민의힘 관계자께 여쭤보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인물론을 내세우는 여권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물론 내세운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어떤 인물론인지 저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는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했었다. 그리고 공약 이행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첫째 이제 위기에 능한 경제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불러온 정부라는 걸 일단 인정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섭섭하시겠다 이 생각 한번 했고요. 저희는 위기를 불러온 사람들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정권 심판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때 본인은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성남 그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법률 소비자 연맹에 의하면 공약 이행률이 63%대라고 허위 사실로 고발도 했었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지역 성장률을 보면 2014년부터 17년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되기 전에는 뭐 6.6%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되고 첫 해는 2018년에 6%, 2019년에 2.3%, 2020년에 0.3%까지 지역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유능한이라는 네. 것도 전혀 와닿지 않고 그리고 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뭐가 인상 깊은 게 있습니까? 네. 대장동요. 대장동은 그거는 당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유능하시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제주를 찾은 윤 후보는요, 이 경부선을 따라서 부산, 대구, 대전에서 차례로 유세를 진행한 뒤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이 윤 후보는 민주당이 본인을 탄핵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 그런데 할 테면 해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권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굉장히 격해졌다. 아무리 정권 교체를 들고 나왔지만 현 정부의 비판이랄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날마다 이제 좀 과한 얘기들이 나와서 다 열거할 수 없는데요. 오늘 갑자기 무슨 민주당이 탄핵을 할 수도 있다. 너무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그러면 저 얘기를 가지고 지금 지지자들을 협박하는 것인지 어쩌다가 왜 저런 얘기까지 나왔는지 되게 정말 의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물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권 교체 여론도 있고 뭐 선거에서 구도 이런 게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대통령이 가진 리더십과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결국 두 사람을 정말 비교했을 때 누가 정말 인물에 있어서 앞서냐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정말 진지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목이 위기 극복 국민 통합입니다. 네. 여기서 위기라는 게 뭐 민주당 정부가 자초한 이런 위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 선대위의 이름이 대전환 선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대전환기에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통합할 적임자다.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양 진영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자, 이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을,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선택했습니다. 거리가 한 50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구장훈 차장께서 보실 때 이 피날레를 여기서 장식한다. 뭐 저희는 저희 회사 근처라서 많이 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승기를 잡겠다라는 어떤 선거 전략적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계광장 또는 이 서울광장, 이 광장을 통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과시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락을 결정하는 승부처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서 더 많은 그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두 후보가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마지막 이 새몰이 유세 장소로 청계광장과 이 서울광장을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이렇게 두 분 대변인께서 이 자당 후보 또 인물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물론이 막판에 이렇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불과 5일 전에 이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단일화가 성사가 되면서 선거 구도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열세로 느껴질 수 있는 선거 구도가 만들어졌고요. 또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인데 그 공정 이슈를 촉발시킨 것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얘기했던 어떤 공정이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보다 자신이 앞설 수 있는 것이 인물론이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행정 경험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물론으로 막판 이 표 결집을 좀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보니까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정만 11개고요. 9시까지밖에 유세차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 이후에는 뭐 홍대로 가서 또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뭐 건대 입구하고 강남 쪽을 돌면서 마지막 자정까지 유세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양당 후보에 맞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있습니다. 연일 소신 투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주류가 비주류 되고 비주류가 주류 되고 변방이 중심되는 것이 역사의 진보고 민주주의 발전이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드는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는 비정규직의 권리를 확장시킬 겁니다. 또 세입자들의 서름을 단축할 겁니다. 성평등 국가를 앞당길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상정 후보도 오늘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이 심 후보의 선거 막바지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 대선 후보로서 심상정 후보 개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도 달려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얼마만큼의 득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당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 표 결집을 좀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심 후보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이라든지 어떤 이제 소외된 계층, 오늘이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인데 네. 어떤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정의당이 앞장섰던 그 노력,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정의당 그리고 심상정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대선 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돌면서 숨가쁜 유세 일정을 이어왔습니다. 1분 1초 아끼면서 1표,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저희 제작진이 정말 재밌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점심들 드셨나요? 저 지금 라면 시켜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뭐 이거요? 야, 이거 푸짐하네요. 추억의 도시락 라면이랍니다. 어떠세요? 라면 맛있는데요? 여기 오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소면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멸치 육수가 진한 국포 국수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국포 국수를 먹게 되면 꼭 곱빼기를 먹고 밥을 먹은 후라도 지나가다가 국포 국수 파는 데 있으면 가서 퍽퍽 한 그릇 말아 먹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 유세가 끝나고 대구 경북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경북 안동에서 어릴 때 태어나서 살았는데 포항, 경주 여기도 우리 일가 친척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시면은 저는 그 이후에 첫 행보로서 바로 호남에 올 것이고 식사 시간인가요? 좀 배가 고파는데. 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이 식사도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할 정도로 정말 이 유세에 정말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이동 중에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려오는데 전화 통화 진짜 많이 한다면서요, 후보가요. 정말 이제 사실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한 1분 1초가 쉴 수 없는데 특히 이제 차분하게 좀 전화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이동 중에 차 안이고요. 네. 어쨌든 이제 지지자들한테는 후보한테 직접 전화를 받는 게 굉장한 또 설레임이고 좀 기쁨이지 않습니까? 네. 진짜 맞나? 맨 처음에 전화 이렇게 받았을 때 이거 혹시 음성 녹음인가 했다가 후보가 직접 나한테까지 이렇게 전화를 해줄 때 그러니까요. 저도 음성 예. 녹음 아닌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음성 녹음이어서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네. 이런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점점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에 뭐 유세를 하거나 TV 토론을 준비하거나 뭐 정책 공약을 발표하거나 이런 정도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워낙 그 소통의 이
도구들이 많아져서 뭐 영상도 찍어야 되고 재밌는 것도 해야 되고 뭐 AI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후보가 그러니까 좀 시간도 정말 이게 쪼개야 되고 네. 그리고 어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재능을 또 가져야 되는 그래서 정말 후보들이 점점 바쁘고 힘들어졌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기 뭐 윤석열 후보도 전화 하루에 뭐 지금 뭐 이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핸드폰 그 휴대전화의 발신 내역이 뭐 100통이 넘어간다 뭐 이러다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겁니까? 이제 선출직이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뭐 국회의원이나 시군구 의원들이나 뭐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이런 분들한테도 물론 전화를 드리지만요. 그 외에도 일반 유권자들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지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서 올리는 명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많이 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요. 혹시 아직 전화를 안 받아서 서운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제 기회가 되면 꼭 전화를 드릴 거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한테 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의외로 이제 목소리가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목 관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경험이 없으시니까. 근데 아직도 뭐 목도 상태가 아주 좋으셔서 전화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유세 동선을 좀 보겠습니다. 이 수도권만 40차례 이상 찾았습니다. 두 후보가요. 찾아보니 뭐 수도권에 워낙 뭐 유권자의 반 이상이 몰려 있다 하니 반 가까이 몰려 있다고 하니까 뭐 많이 찾는 건 이해가 되고요. 이 후보 수도권하고 영남권 찾았고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 PK 경기도를 번갈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장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호남은 의외로 많이 안 갔네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대선 그 선거운동 기간이 그 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가성비를 따져서 어떻게 보면 후보들이 동선을 짜거든요. 그런데 이 호남의 경우에는 이제 유권자도 수도권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좀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 많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득표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라면 더 가겠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꼭 필요한 만큼만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이번 선거운동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 윤석열 후보가 서울보다 경기도를 더 많이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뭐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많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기도가 이제 정치적 어떤 텃밭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 후보의 어떤 강점 지역을 더 전략적으로 그 뭐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동안 이 양당 후보들은 위기와 기회를 번갈아 맞았습니다. 각 당이 꼽은 후보들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민주당이 꼽은 이재명 후보의 결정적 장면, 모멘트 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 5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돼서 그 점만 정상화돼도 제가 보기에는 4,500 정도 가뿐히 넘지 않을까요? 저 상대원 꼭대기에 우리가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바래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야간 작업 처자 끝나고 오면 낮에 그 오랜 시간 일하시고 나서도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자, 민주당에서는요, 이 유튜브 3프로 TV 출연, 여기서 이제 경제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뭐 성남 상대원 시장 이 눈물의 연설, 그리고 마지막 TV 토론을 이 후보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직구준 질문 대신 PR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혹시 장면이 있으면 좀 궁금해요.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2월 6일인가요? 그 이제 이재명 후보가 봉하마을에 가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서 그 너럭바위에서 무릎을 꿇고
한동안 오해를 했습니다. 한 네. 15분 정도 이제 오해를 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실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뵈러 많이 갔었죠. 봉화에 많이 갔었는데 아마 그날은 좀 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무현 대통령 때문으로 인해서 뭐 또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뭐 인권 변호사 이런 길을 또 걸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말 아 내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처럼 어려운 시절을 이기고 정말 기득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로 내가 가겠다. 일종의 맹세나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의 같은 뜻, 그리고 이재명이 계승해서 반드시 사람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호소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그 감정이 복받치면서 그리고 오열했고요. 하나만 더 하면요. 그 지난달에 그 파주 임진각에서 아마 드라이브인 유세라고 해서요. 예, 그때 이제 차 안에서 우리 자동차 극장처럼 차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세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선거사상 아마 최초로 기획된 거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분단 국가고 또 이제 파주 임진각에서 우리나라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인 드라이브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고요. 후보가 또 특히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반도 평화 이런 철학이 잘 드러난 그런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네. 김형훈의 대선 두 장면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꼽은 이 윤석열 후보의 결정적인 세 장면은 뭘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제가 채널 A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작진이 영상을 잘 만드네요. 자, 불과 1년 만에 이 정치 신인 윤 후보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발돋움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는데 어떤 장면을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출마 선언이 아닐까 싶어요. 정치 이제 참여 선언이라고 했는데 6.29 선언이었거든요. 그래 6.29 선언 때 국민이 불러서 정치를 하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그런 법치주의를 새로 세우겠다,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3월 달에 검찰총장 사퇴가 저희가 1장면으로 냈는데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정말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본격적으로 국민이 불러내서 소명을 받들겠다 이런 마음을 밝힌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선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너무 심파적인 거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뭐 이재명 후보도 다 따라했으니까 이 우리 선거운동 방식은 잘 됐다는 게 인증이 되는 것 같은데요. AI 윤석열 그리고 단문 메시지, 쇼츠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선거 방법을 도입하면서 젊은 층과 그리고 언택트 선거에 있어서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선거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세 번째 장면은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자정으로 3월 9일에서 10일 넘어갈 때쯤 그때 되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거니까요. 네.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채널 A와 함께 하시죠. 자, 이두아의 원픽 플러스 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선거 유세 동안 이 두 후보의 치열한 이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겨냥한 두 후보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도둑이 선량한 도둑 잡는 사람한테 도둑이라고 뒤집어 씌우더라. 누가 도둑입니까, 여러분?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되먹지 못한 모습은 갈아쳐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나쁜 모습 놔두면은 곡간이 빕니다.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사실 일꾼 하나 뽑을 때도 일 잘하나 안 하나, 막걸리나 먹고 하루 종일 그 나무근에서 잠자지 않나, 이런 거 다 보고 뽑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콩밭도 못 메는 사람을 머슴으로 쓰겠어요, 여러분? 네, 각 후보들 유세장인데 마치 TV 토론처럼 서로 공격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유세 연설까지 아마 꼼꼼하게 체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 각 당의 이 메시지 팀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 구자영 차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죠. 미래 대한민국 5년의 이제 국정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가르는 그 본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경전도 있고 상대 후보가 부적격자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자신이 적격자라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의 이 부정적인 면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영상의 편집이 네. 이 자신의 어떤 지지자들 앞에서 하는 연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연설을 하는 것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가 좀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이게 선거 유세적인 측면도 좀 고려된 그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이 치열한 대선 레이스의 결과를 두고 여야의 판세 분석도 정반대입니다. 어제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은 각각 다른 선거 결과를 내다봤습니다. 보시죠.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야 이제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막판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초박빙 상태로 붙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 오차 범위 안에 열세, 그러니까 박빙 열세로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선거 결과가 이번 대선을 결정짓지 않겠나. 이제 야권의 단일 후보로서 우리 후보가 우뚝 서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표심의 거의 대부분을 흡수했다. 이렇게 전혀 역풍이라 부를 만한 움직임 감지되지 않고요. 제가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서 봤던 숫자가 51.6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였지만은 저는 그 수치를 상회하는 표를 받아서. 자, 어제 있었던 인터뷰에서 나온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박빙, 근소한 차이, 그렇지만 신승한다,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큰 차이로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 봤을 때는 이 국민의힘의 이런 예측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감의 근거를 모르겠다. 네. 뭐 그거는 이제 내일 뭐 알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항상 선거 때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여론조사나 아니면 전반적인 판세에서 좀 앞서고 있더라도 항상 우리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선거운동원들한테 긴장감도 주고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이 혹시 우리가 내가 투표 안 해도 이기겠지 약간 그런 어떤 안이한 생각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지자들 총결집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기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마지막 뒷심을 발휘해달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도 뭐 언론인이나 과학 뭐 여론조사 분석가도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말을 못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 자체가 양 후보가 기존의 어떤 여의도 정치의 공간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좀 우세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도 이제 지난번에 탄핵 촛불을 겪으면서 굉장히 민주화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민심을 좀 이렇게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뭐 어느 쪽이 굉장히 뭐 우세하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박빙이 현장에 가서도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민주당은 정말 초박빙이라고 생각하고 내일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코어 3표가 부족한 듯이 나는 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더 열심히 뛰신다고 하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여긴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오히려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말 판세 분석이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전략, 막판 전략인지 궁금하네요.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이 뭐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2~3% 뒤진다. 서울에선 4~5% 뒤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지금 강훈식 본부장 저분도 얘기하시는 게 3% 차이, 뭐 네. 내지는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분이 뭐 1%, 그리고 다들 한 3% 내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준석 대표가 10% 이상 차이가 날 거다. 뭐 권영세 본부장도 그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보다 조금 더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하여튼 6%, 8% 이상 나온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이런 영향이 있죠. 사람들이 숫자를 계속 보면 그 숫자가 뇌리에 남아서 그거와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뭐 저도 여의도 연구원 결과를 좀 알고 있는데 뭐 사실은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민주연구원도 하고요. 민주당에서 저희도 여의도 연구원을 해서 이거 공표를 금지할 뿐이지 연구원에서 각각 여론조사는 해요. 그리고 본부장, 후보, 뭐 대표 이런 분은 매일 받아봐요. 비밀입니다. 그 수치를 보시거든요. 근데 뭐 그 수치와 전혀 딴판인 얘기를 갑자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 수치가 막 뭐 이렇게 10% 이상 뒤지는데 뭐 그렇게 뭐 10% 이상 이긴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죠. 너무 차이 나는. 그러니까 이제 수치가 양쪽 다 뇌리에 좀 남아서 그 수치와 너무 차이 나는 얘기는 하실 수가 없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민주당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계속 3% 이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 이상 이긴단 말은 절대 하실 수가 없나 봐요. 그렇지만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결과는 모두 다 유권자들이 표를 다 행사해 주셔야 나올 수 있는 결과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공표가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고요. 투표를 해야 이기고 투표를 해야 바뀝니다.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든 여권 지지자든 마지막 소중한 한 표 다 본투표에서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 동료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전 투표율이 36.93%였죠. 역대 최대치인데. 자, 구정처장. 네. 80% 넘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80%를 기준으로 지난 그 대선이 이제 77%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워낙 치열하게 지금 대선전이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본 투표에서도 이 지난 대선만큼 투표율이 이루어진다라면 이제 80%를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뭐 각 당에서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김칫국 전망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사전 투표에 참여하셨던 유권자 그리고 내일 본 그 투표장에서 기표 행위를 하신 유권자의 뜻이 모여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여론조사가 대선 결과하고 일치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당 후보들이 막판에서 한 표라도 더 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내일 참여하는 유권자가 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투표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어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유세 중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송 대표의 머리를 다쳐서 근처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요. 오늘 붕대를 감은 채 이재명 후보 유세 복귀했습니다. 걱정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이 없고 제가 머리가 좀 튼튼했는지 외부 상처만 나서 잘 꼬맸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하루 남았는데 보통 이제 하루 남으면 이기는 후보는 국민 통합 이야기를 하고 지는 후보는 상대방을 공개하는데 누가 이기는 후보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신 국민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시키겠습니다. 자, 송 대표 이 붕대 투혼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네.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피습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진보 성향 유튜버로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지속적 반대를 해온 그런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유세 현장이든 아니면 우리가 뭐 정치 관련 토론회든 어디든 굉장히 좀 열성적으로 좀 다니시면서
당시 자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네. 이분도 약간 그 차림새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뭔가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뭐 한미 연합 훈련을 좀 중단하라 이런 요구들을 아마 현장에서 많이 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아마 좀 준비를 하고 이제 송영길 후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참 송영길 후보 송영길 대표 저기 나오셨지만 참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순환 시대를 지금 맞고 계시죠. 지난번에 발목 인대 파열돼서 휠체어를 또 몇 달 했고 이제 저렇게 이제까지 뭐 그런데 정말 이렇게 뭐 투혼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정치적 의사 표현이 좀 과열된 그런 상태지만. 그런 폭력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정치적인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더라도 좀 합리적인 틀 안에서 의사 표현을 하지 저런 어떤 정말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하는 저런 건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송 대표 피습에 이어서 어제 온라인상에서요. 이 윤석열 후보를 협박하는 글이 올라와서 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어제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송 대표 피습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아니 지금 뭐 화염병까지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요. 뭐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이런 폭력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제 그 SNS에 올린 것처럼 송 대표께서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후보 어느 당이든 모든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이 모두 안전하길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경찰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경찰 공무원들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그걸 믿을 거고요. 근데 이제 단지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공보단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 후보도 다 빨리 쾌유하시고 이런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몇몇 분은 뭐 기동민 김성주 한 분 더 있으시던데 이런 분들은 백색 테러라 그러시더라고요. 확인도 안 해보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진보 유튜버시니까 적색 테러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수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계열, 뭐 황교익 그 칼럼니스트 이런 분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황교익 씨야 이재명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문제가 생겨서 철회한 분이니까 뭐 책임질 일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당의 대표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운운하면 안 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엄중히 경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절대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직선거법상 이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폭력을 하거나 상해를 하면 그냥 형법상 폭행 상해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하니까요. 저런 이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희가 테러의 종류를 따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테러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 지금까지 뭐 선거 막판 유세 내용 양당 관계자도 불러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내일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이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가 됩니다. 내일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